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 효과를 거론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비핵화 압박 수단으로 언급하던 제재를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에도 적극 적용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조상진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비핵화 전략과 제재의 효과 등 대북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대북 제재를 북한 정권의 변화를 이끌어낼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5일 BOA에 제재는 북한이 행동을 바꾸고 폐쇄된 국가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대북 제재의 효과가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에 따라 반감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논평하면서 나왔습니다. 특히 북한의 무기시험 의지를 꺾고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거론되던 대북 제재를 북한의 인권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조치로 평가해 주목됩니다. 대북 정책을 구체화하기도 전에 인권을 중심에 두겠다고 공언했던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2년간 묵혀뒀던 인권 침해에 대한 제재 카드를 다시 꺼내들며 강경 노선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지난주에도 BOA에 북한의 인권 유린과 침해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보존하겠다며 북한 내 주민 학대의 구체적인 사례를 증거로 남겨 향후 책임자 처벌에 나설 뜻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앞서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지난 2016년 7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롯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인권 관련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출범 직후인 2017년 1월 김여정 등 개인 7명과 기관 2곳에 대한 제재를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정영수 노동상 등 개인 7명과 기관 3곳을 제재했고 1년 2개월 만인 2018년 12월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선전선동부장 등 3명에게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물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북한이 오는 2027년까지 핵무기를 최대 242개까지 보유할 수 있다는 미국과 한국 전문가들의 최근 분석과 관련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첨단 기술 확산 의지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면서 미국은 이를 다루기 위해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조해 효력 있는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렌터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 등 한국 내 인권 상황을 우려하는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미국 하원 의원들은 물론 증인으로 출석한 여러 참석자들은 대북전단 금지법과 함께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우선순위로 둔 한국 정부의 각종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입니다. 한국 정부와 여당이 주도해 시행 중인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한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은 대북전단 금지법과 이를 추진한 한국 정부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유엔의 노력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자유와 민주주의가 한국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It is only a cap put on the Moon government's steady refusal to endorse the United Nations effort to intervene in North Korea's human rights situation and reflects the president's determination not to do anything against the wishes of Kim Jong-un. Freedom and even the concept of democracy itself is under attack in South Korea. First, the overarching goal of President Moon Jae-in of South Korea is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And unfortunately, rights will not be safe in his version of a unified Korea. 반면 대북전단 살포 지역이 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전단에 불필요하게 과격한 내용이 담겼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습니다. Have you ever seen the leaflet in person? The typically contain hyper-aggressive language about subverting the Kim Jong-un regime. That means in Korean, 독재자의 비참한 최후.
이에 대해 대북인권운동가인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대표는 대북 전단지와 함께 보내는 의료용 마스크와 휴대용 저장장치, USB 등을 보여주면서 단체들은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외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They're sending in things like this. It's the North Koreans that are threatening. I mean, come on. They're just trying to get information into for their loved ones. 의원들은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의 기본 권리를 침해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I believe then and I believe now that this law, currently under review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unduly infringes upon freedom of expression under both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What I really think is extremely alarming is a retreat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rom its long-standing commitment to human rights vis-a-vis North Korea and China, ostensibly in the cause of fostering better relations or achieving nuclear non-proliferation. Some within South Korea might say that these are domestic issues and that this hearing today would represent foreign interference in their government. To those comments, friends hold each other accountable and push one another to be better. 스미스 위원장은 이어 2,500만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건강, 복지를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보와 무기, 비확산 대응 또는 남북관계에서의 신뢰 구축 시도는 실수라고 밝혔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한 다른 의원들도 대북전단 금지법의 수정을 요구하면서 이처럼 법을 수정할 수 있는 것도 민주주의의 이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미국 의회가 이렇게 청문회를 통해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과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를 논의한 가운데 탈북민 출신 한국 국회의원들이 한국 정부와 여당에 즉각적인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지낸 태영호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와 여당이 아무리 대북전단 금지법의 당위성을 강조한다고 해도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인권 문제의 가해자인 김정은 정권에게 한국 정부가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즉각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북민 출신 지성호 의원도 15일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에 이번 청문회를 통해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얼마나 잘못된 결정을 내려왔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등 기본적이고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통일부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가 개최된 사실을 알고 있다며 해당 법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향후 개정 취지에 맞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공동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대북협상에 인권 문제를 포함시키고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와 세계기독연대, 북한자유연합 등 11개 국제인권단체가 15일 북한 인권 문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앞으로 보냈습니다. 이 단체들은 서한을 통해 그동안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2,500만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건강, 복지 문제가 안보와 불법 무기 확산 방지 전략에 비해 지엽적인 문제로 다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지난 70년 동안 자국민을 억압하면서 고립시켰고 기본권에 대한 체계적 부정을 저질렀다며 이는 지속적이고 만연하며 심각한 빈곤을 초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들은 이어 김정은 정권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악용해 이미 확보해진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으며 새로운 식량 배급 통제와 완전한 외부 정보 차단, 중국과의 국경 전면 봉쇄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미 식량 부족과 기본 생필품 부족이 보고된 가운데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대규모 기근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1990년대 당국의 책임 면피용으로 선전에 활용한 고난의 행군을 실시하도록 명령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서한은 북한 정권의 이 같은 인권 침해에 대해 지난 수십 년간 책임을 묻는 데 실패함으로써
깊이 뿌리내린 전체주의적 지배가 가능하게 했고 불법 무기 확산에 대한 대처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대북 협상은 인권 문제의 개선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국제사회로 다시 복귀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에도 똑같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우선하도록 촉구할 것과 북한이 인권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광범위한 미국의 독자 제재를 결코 해제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가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활용해 북한 인권 기록에 대한 정기적 논의 재개와 트럼프 행정부 당시 공석이었던 북한 인권 특사를 조속히 지명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에 대한 외부 정보 유입과 탈북민들에 대한 보호 노력을 강화하는 조치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독자 제재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인도적 지원 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고강도 추가 제재를 단행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미러 정상회담을 제안하고 북한 정권의 핵 위협 등 국제 현안에 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 백악관에서 연 러시아 정책 관련 회견에서 지난 13일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정상회담 제안 배경을 설명하고 회담이 성사되면 미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안정대화에 착수해 무기 감축과 안보 분야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 통제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후변화 위기 대응 등 양국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국제 현안을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이날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러시아의 지난 미국 대선 개입과 국가기관 해킹 등과 관련해 기관 32곳을 제재하고 미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 10명을 추방 조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과거 러시아의 악의적 행위에 대한 비례적 대응임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3일 취임한 웬디 셔먼 국무부 신임 부장관이 최종곤 한국 외교부 1차관과 전화회담을 갖고 미한 관계와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영내 사안과 국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셔먼 부장관과 최 차관은 16일 전화회담에서 양국 간 긴밀한 공조 아래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키고 조속한 시일 안에 대면 회담을 개최해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또 양국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부터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왔음을 거듭 확인하고 오는 5월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